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EMS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면신경마비 회복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제일 문제가 되는 싱키네시스, 연합운동이라고 하죠. 비정상적으로 동시에 수축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톡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와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고 나서 6개월 이상 경과가 되면 신경재생이 비교적 안정화된 시기, 즉 만성기, 안정기라고 부르고, 이때로 들어선 환자에게서 선택적으로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어떤 임상적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직 실제 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성기 및 아급성기에는 과도한 자극이 신경 가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자극 치료는 주의가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급성기에 전기 자극 치료를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받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회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자발적 움직임은 조금 생겼으나 근육의 수축력이 좀 약한 상태, 즉 마비 후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선택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위축된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재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싱키네시스는 입꼬리를 올릴 때 눈이 감기거나 눈을 감을 때 입이 올라가는 등 의도하지 않은 동시 수축 현상을 말하는데요.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고 난 이후에 신경이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신경 섬유들이 잘못된 경로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서 감정 표현의 왜곡,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독일 예나 대학병원에서 시행된 볼 일렉트로드 기반의 선택 자극 임상 실험이 있었습니다. 싱키네시스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입꼬리 기준으로 가로로 4.5, 세로로 3cm 범위 내에 전극을 부착을 하고 나서 3에서 6mA 전류, 그리고 50에서 250ms의 펄스 듀레이션, 파형은 렉탕귤라 또는 트라이앵귤라 웨이브로 자극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큰 광대근은 수축을 했지만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의 머슬은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아서 표정근에 선택적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단지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얼굴 표정근의 감정 표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웃을 때 눈이 과하게 감기지 않고 입꼬리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미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외적인 표정을 넘어서서 안면신경 마비 후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향후 이러한 기술은 AI 기반의 바이오 피드백 장치, 그리고 이식형 전극 플랫폼, 이런 것들이랑 결합이 된다면 보다 개인화되고 정밀한 안면 재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근육별로 반응하는 프로파일, 피부의 전도도, 임피던스 데이터, 이런 것들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면신경 마비 이후에 최소 6개월이 경과한 안정기 환자에서 표정근의 기능적 회복을 목표로 우리가 선택적인 전기 자극 치료를 유의미하게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급성기, 아급성기가 아니라 안정기 이후라는 뜻이고, 급성기나 아급성기의 신경이 손상 회복되지 않은 시기에 전기 자극은 오히려 연합운동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개입에 의한 치료 시점의 정확한 판단, 근육 반응의 분석, 그리고 환자 개별 상황에 따른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MS 시리즈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